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증시 좋죠. 그리고 뭐 나오는 내용만 놓고 보게 된다면 바로 당장이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산 쪽에 올라가는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왔어요, 지표가.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내용은 역시나 보다 이 유럽 쪽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 동결하면서 물가 잡겠다라는 부분이 이야기로 들려오면서 이게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유로화도 반동 나오고 미국 증시나 아시아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뭐 이게 안 좋다라고 막 억까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전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달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CPI의 선행 지표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선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0.7% 전월비 오르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상품 가격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급등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건 앞만 봐도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이 가격들을 가진 제품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안 팔리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0.6% 증가했습니다. 소비가 좋기 때문에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게 결국에는 CPI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90불을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은 CPI는 높은 수준에서 안 떨어지고 버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9월 달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됐고 그 이후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어느 순간 금리 인하에 대한 이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내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원래 한 1년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면 다시 한번 한 1년, 2, 3개월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지만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좀, 걸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은 금리 인하 시작을 할 테니까 인하에 대한 얘기가 올해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의 대장 셀트리온과 카카오 다시 네이버와 카카오 올라가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구조적인 상승을 위해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대 없어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다음 스텝을 밟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니까? 갑자기 유가가 쭉 빠져가지고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 네, 겨울이라 이제 천연가스의 시간이 와가지고, 이것도 좀 올해 하반기는 지금 상황이라면 마냥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하면 이제 어제 너무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어갖고 좀 아쉽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당장 빠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년 이후까지
쭉 끌고 간다라는 전제 하에 보시게 된다면은 뭐 큰 틀은 바뀐 게 없으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시간만 조금 늘어졌겠구나 정도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나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가격 방어는 훌륭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들어와야지 반등 시작되니까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는 버티시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어차피 여기가 금리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이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거기서 거기라 가격적으로는 빠지면 계속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없다면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여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시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나온 지표까지 괜찮았다면 정말 빨라졌을 거거든요. 그냥 올해 하반기부터 나와가지고 쭉쭉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같다.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쭉 치고 올라가는 거 계속 보시고 있다가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이용했을 때 어떤 사이클을 먹을 수 있다? 자, 과거에 몇 번이고 검증됐던 2017년 그리고 2020년 이 사이클 맛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 카카오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나쁜 건 또 없는데 최고의 호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해소된 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사람 힘을 좀 빼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1년 단위로 매집을 하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3개월 뒤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 1년이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기관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는 가격 방어, 향후에 외국인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폭등 해서 외국인 일단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 바닥 부분 뭐 딱히 정해놓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상승의 끝은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까지 네이버까지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이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나가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나랑 취향에 맞는 것 같아 멤버십도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금요일 잘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리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